효율적 시장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160페이지 있을 겁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뭐냐? 효율적 시장이 뭐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정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가격,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답니다.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평당, 이 가격이 30만원입니다. 한 평당, 절대 농지. 3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항상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라디오 듣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타면서 라디오 딱 듣고 다니는데, 어느 날, 라디오 듣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딱 통과할 거랍니다. 뭐가 통과해요? 지하철. 그리고 이쪽으로 지하철역도 딱 이쪽으로 날 거랍니다. 그러면 이 동네 땅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잽싸게 이 사람이 버스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내려서 잽싸게 택시 집어타고서 총알같이 여기 온 거죠. 와서 여기 중개업소에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땅 30만원에 3,000평 주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하면 그러네요. 야 이 사람아 벌써 400만원 올랐다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올 거죠. 이미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이게 그 정보가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죠. 요게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니 지하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요? 자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했어야죠 이해가 좀 됩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피제로 교재로 자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얼른 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동산 주인들은, 땅 주인들은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팔려고 내는 것도 다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이 뉴스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지하철 이쪽으로 간대, 통과한대 그러면 지금 당장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까? 뭐하고 지금 팝니까? 그래서 이미 팔려고 내는 것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정보가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A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롭게 생긴 어떤 그 전염병이라 그 바이러스 있죠. 이걸 치료제를 아직 발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발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를 들어봐도 다만 이제 면역 위주로 해서 약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이게 발명했다고 하나 어쨌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완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연 치유가 돼서 그런 거지. 자 어쨌거나 지금 신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신약이 AG 신약이 오늘 아침에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TV를 딱 보고 있는데 A라는 제약회사에서 이 코로나 신약을 딱 개발했는데 현재 주가가요 한 주당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라고요? 10,000원인데 저녁 때 자 이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는데 한 알만 딱 먹어도요 바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상품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요? 건넌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넌방 가서 이제 컴퓨터를 얼른 켜야 되죠? 때마침 왜 이렇게 안 켜지는지 막 일단 계속 누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렵게 해서 열어서 딱 살려고 했더니 이미요 300만원 오른 겁니다. 얼마라고요? 한 주당 얼마라고요? 300만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정보가 딱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곧바로 다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을 서로 구입하려고 하죠? 가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빨리 이런 신약이 빨리 개발돼서 이러한 고통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얼굴도 까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얼굴도 못 까고 다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얼른 개발해야 되는데 옛날에 흑사병이 14세기 때 유럽에서 엄청나게 창궐돼서 그때 이제 2,5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 약 하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약. 이게 뭐냐면 스텝토마이신이라고 항생제 있죠? 지금 처방만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흔해 빠진 마이신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다 났는데 그게 없어서 2,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이게 발명이 된, 중국에서 창궐된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주위 벼룩 있죠? 더럽게 사니까 거기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원래 유럽까지 퍼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과 전쟁할 때 있죠? 전쟁할 때 중국인 흑사병 죽은 시체들 있죠? 요거를 옛날에 전쟁 어떻게 했습니까? 돌 갖다 막 이렇게 해서 새총 같은 거 해고 막 쏘아서 막 집어 던지죠? 아니, 이만한 돌 있잖아요. 이거를 새총같이 생긴 큰 거 있죠? 이것도 팍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인 시체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중국 시체를 여기다 올려놓고 막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옮긴 겁니다. 원래 유럽은 원래 흑사병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유럽하고 싸울 때 이렇게 싸운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걸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지금은요, 어떤 정보가 즉시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이제 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럼 그거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경쟁이 치열하면서 먹을 게 없어질 때까지 바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요, 어떤 시장이냐면 누구라도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뭘 얻을 수 없다고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정상적인 이윤 있죠? 먹고 살 만큼 정도, 유지할 정도의 이윤 있죠? 요것만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효율적으로 어떻다고요? 배분됐다. 그러니까, 자, 누구라도 절대 자원이 한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적정한 이윤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누구라도 큰 돈 번 사람 있어 없어요? 미장원 하더라도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독점자라든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떼돈 벌고 있는 거죠. 다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시장인데, 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가격 올려내려요? 올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공급자도 무진장 많고 수요자도 뭐라고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 지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유독히 품질이 좋다. 그럼 그쪽으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품질도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리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돈을 초과이윤 해줄게요. 큰 돈을 뭐라고요? 초과이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딱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왔다는 얘기죠. 잽싸게 어떤 아줌마가 여기 라면집을 딱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차렸으니까 여기는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네요. 초과이윤. 그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들이,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아니, 좀 며칠만 지나봐요. 우후죽순 뭐가 생겨요? 라면집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초과이윤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팔려고 하니까 초과이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들어와요? 이게 없어질까지 막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냥 먹을 게 있는 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오면 손해날 수 있죠? 그럼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결국은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큰 돈 벌고 있다. 그럼 바로 기업이 진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사 안 되면요, 곧바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정보. 여기서 완전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 모조리 알고 있다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정부가 발표도 안 했죠? 근데도 알고 있다 가정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시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정해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큰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 가정해야 돼요. 모두 다 공표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다 가정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부터 요 세 놈은 웬만큼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갖춰져 있다 가정하고, 요것만, 정보만 가지고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자, 이때 이제 정보만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는데, 자, 효율적 시장이 아까 뭐라고요? 어떤 정보가 즉시 정확히 반영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시장 가치에, 가격에. 그리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로 갔더니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지하철 들어간다는 정보 갔더니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는요, 다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정도는. 자,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요,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이 미래의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표도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시장 가격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큰 돈 벌 수 있죠? 아까 30만 원에 구입해서 400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미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런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죠? 장관 청문회 할 때 거의 한 80%가 낙마하는데, 이런 사람이 상당 부분이 자기가 공직생활 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고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걔들 알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시청 직원이라도 어떤 지역에 도로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도 아는데, 자, 하물며 중앙부처의 직원들은요, 그 공무원들은 더 큰 정보를 알고 있겠죠? 걔들은 엄청난 정보를 챙기는 겁니다.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기 이름으로 투자했다가는 출세길에 지장 있죠.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탄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마한 사람을 무지기수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이렇게. 준강성 효율적.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인데 자꾸 이걸 벌리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일반적 아닙니까? 맞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아직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돼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현재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요거 아직 반영이 안 됐답니다.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아까 그 지하철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정보 있죠? 그 정보를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아직도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대로. 아직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 안 됐겠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혈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약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장은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항상. 자, 이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여기 산골짜기 아닙니까? 산을 4개를 넘어야 들어간 산입니다. 그러니까 길도요? 조금 오솔길 같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조그만 길 있죠? 버스가 이제 겨우 한 대 정도 들어가는데, 보름에 한 대씩 들어갑니다. 언제라고요? 보름에 한 대, 이렇게. 한 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니까 TV 볼 수 있어 없어요? TV도 볼 수 없고 전파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신문도 안 봐요. 옛날처럼 조선시대 때처럼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근데 요 동네 아침에 딱 신문 봤더니 여기로 카지노가 들어선답니다. 이 동네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광단지가 딱 개발된답니다. 그러면 동네 야산 같은 거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직. 모를 수 있죠? 잽싸게 뭐라고요? 차 끌고 와서 스쿠터 끌고 있죠? 잽싸게 가서 여기는 이장님 나오러 갈 거 아닙니까? 여기 현재 평당 자 30만 원인데 이장님 여기 있는 거 제가 한 평당 5만 원씩 더 쳐드릴 테니까 동네에 있는 땅 전부 다 저한테 파세요 하면은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400에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혈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장이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예지에 나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요. 도예지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 하나라도 이 정보를,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문에 나오는 정보라는 거 들은 사람 있겠죠? 이 동네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바로 카톡 날려요, 안 날려요? 엄마한테 날릴 거 아닙니까? 이 엄마 요즘에 다 카톡 갖고 있죠, 핸드폰. 여기다가, 엄마, 우리 동네 개발됐는데, 이렇게 딱 빵긋빵긋 할 거 아닙니까? 빵긋빵긋, 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엄마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찾을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약성이나 중강성은요, 약성에서는 이러한 정보, 중강성에서는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그럼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게 완전 경쟁이죠?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갖췄다는 가정 하에서라도 이건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 이거는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과거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시장같이 반영되어 있다.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 발표도 안 했는데도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공표도 안 한 정보도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몇몇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아까 어떤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근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귀신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성.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경쟁이다 해주면 되지. 뭘 또 부합이냐. 이거는요, 다른 정보가 갖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것 때문에 초과인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완전 경쟁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살점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살점. 어떠냐 하면, 자, 보통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요,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공표되어 있는 정보 있죠?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요, 이거를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주가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기술적 분석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요, 어떤 기업이 중국으로 그 공장을 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했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럼 나름대로 쭉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답을 하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주 자주 틀리는데 이거 잘 생각해요. 자, 약성에서는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백날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이미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돈은요, 초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나름대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준강성에서는 자, 현재까지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도 다 반영돼 있죠?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해야 백날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미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겠죠? 그러면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한다 해도 초과를 못 얻어요. 다 반영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것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참고삼아 정상적인 이론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인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약간 쉽게 나온다면 여기까지 물어보는데 더 나아가서 약간 더 어렵게 물어본다면, 자, 불안정 경쟁에서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근데 초과인 얻으려면 하다못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수리해도 한다,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구입하는데 뭐가 소요된다고요? 비용이 소요되는데, 내가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자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나요? 100원어치 골프 접대하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접대하나요? 미치는 장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이익을 얻으려고 그 골프 접대하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현실 경제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냥 가정해보는 겁니다. 잘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가정하는데, 자, 이 이마트란 회사가, 이마트 있죠, 이거? 여기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런데 이마트의 임직원들, 특히 이제 고위 직원들 있죠? 얘들은 이마트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얘들이 직접 투자한다 해서 어디 그 지역으로 어떤 들어가면 거기 땅을 구입한다고 해서 잘리거나 이런 거 없다고 치자. 잘리고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직접 투자한다 잘리거나 하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정보를 발설한다고 해서 잘리고 이런 거 없다고 치자. 그냥 투자할 수도 있고 그 정보 가지고 정보를 막 팔 수도 있다고 치자. 누가 오면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가서 자, 그 지역으로 만약에 땅을 구입한다면 500원 정도의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이마트 직원이 있다고 치자. 누가 있다고요?
이마트 직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정보를 팔려고 하는 건데, 정보시장도 공개적입니다. 와서 서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려고 한다면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0원이 안 된다. 그럼 자기가 직접 투자하려고 하죠. 뭔 얘기가 했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정보 있죠? 요걸 가지고 투자했을 때 500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보시장이 매우 공개적이라는 얘기죠? 서로 와서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면 얼마나 받고 팔려고 해요?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00원에 못 미친다. 그럼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지가 투자해도 상관없으니까. 아까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전히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 따지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자, 그 500원의 초과에는 얻긴 얻었는데 비용이 얼마나 갔어요? 500원 나갔죠? 나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에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실질적 이유는 못 얻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이유밖에 못 얻었죠? 그러면 자, 맨 끝에 볼게요. 왼쪽에. 자,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고요? 정상적인 이유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면 자원이 어떻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한쪽으로 몰리는 거고 안 몰리는 거예요? 누가 초과인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이유밖에 못 얻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정보와 관련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있죠? 이걸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있죠? 누구라도 할 때 실질적인 초과인을 못 얻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완전 경쟁의 경우 볼게요.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절대 정보를 가지고 초과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정보 가지고는 절대 초과를 못 얻습니다. 초과는 제로예요.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로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정보 비용도 나도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공표되지 안 했어도 다 알죠? 정보 비용도 뭐라고요? 제로죠? 그러면 얘도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으니까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닙니다. 초과에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말? 자, 다시 할게요. 정보를 가지고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있죠? 이거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정상적인 이름밖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약간 어렵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맨 아래 볼게요. 자, 5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요,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 경쟁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근데 불완전 경쟁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죠? 되기는 힘들지만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정부 시장이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 팔더라도 뭐 별 문제 없다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이면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약간 좀 까탈스러운데 결론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실질적인 초과인을 못 얻는 시장 있죠? 이거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절대 실질적인 초과인은 있죠? 이걸 못 얻는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실질적인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정보를 파는 자가 무슨 깜빡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정보 구하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되겠나요? 예.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에 간혹가다 이제 정보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게 한
가끔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 걸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문제가 거의 기계적으로 풀 줄 아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이렇게밖에 안 물어보니까 풀 줄 아시면 돼요. 2년에 한 번 걸로. 자, 거기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 비용.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1단의 지역에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4천만 원 될 걸로 예상된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요 40%네요. 자, 요거는 우리 투자론을 공부했으면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정보를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정부에는 고위공무원이 이 정보를 발설해서 무슨 깜빵에 가건 공무원에서 잘리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마시고, 여기서는요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파는 자가 있죠. 정보를 파는 자가 공무원인데 깜빵에 가건 아니면요 이제 공무원에서 잘리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대로 할 일이고, 여기서 순전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 있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 비용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자, 보세요. 자, 이 지역으로 1년 후에 기업 도시가 될런지, 기업 도시가 안 될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도시 된다면 6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답니다. 안 된다면요,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대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 있죠?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은 40%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개발되지 않으면 개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40%면 얘는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이렇게.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있죠? 요거 하면 1년 후에 기대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투자하면서 이런 거 할 겁니다. 기대 수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 계산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6천만 원 곱하기 0.4 해줘야 돼요. 그냥 48을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얼마라고요? 4천만 원 곱하기 0.6 해주면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20%를 할인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와요. 계산해 볼게요. 6천만 원이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40%, 0.4. 그 다음에 플러스 4천만 원이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0.6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1년 후에 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20% 할인해야 되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이런 거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다다음 주 정도 할 거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요? 20%니까 0.2입니다. 이렇게 1 플러스 0.2에 이게 말하기에 1기간이면 1 해주면 돼요. 2기간이면요 2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1년 후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나누면 돼요? 1.2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걸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를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2 있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4천만 원. 자, 근데, 자,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는, 자, 자기네들이 전부 다 입안하고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확정을 시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정보를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업 도시로 개발할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1년의 가치 아닙니까? 요거를, 자, 지금 시점의 가치로 20% 할인한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확실한 정보 갖고 있는 자가 알고 있는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요, 6천만 원 곱하기 이 0.4가 아니라 1 해주면 되죠? 그리고 4천만 원이 될 가능성은 없죠? 0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6천만 원을 그대로 나누면 돼요. 6천만 원 나누기 곧바로 얼마라고요? 1 플러스 0.2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5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비는 3천이죠?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할 거 아닙니까? 발표하게 되면 서로 막 살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정보를 내가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차이만큼 있죠? 최대한 지불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그래서 문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다만, 제가 재작년에 요거를 2기관 모형을 물어와서 요거를 제곱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제곱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 이제 계산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얼른 계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큰 거 아닙니까?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큰 금액에서 뭐라고요? 작은 금액을 뺀 다음에, 자, 1 플러스 R 해주면 돼요. 만약에 2기가 하면 제곱을 해주면 돼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뺐죠?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R 한 다음에 곱하기 큰 확률 곱하면 됩니다. 무슨 확률이라고요? 큰 확률.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큰 금액이 얼마예요? 큰 금액이 6천만 원 아닙니까?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4천만 원. 그리고 1 플러스 0.2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0. 큰 확률이 얼마예요? 큰 확률이 0.6이죠? 큰 확률이 0.6이라 했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큰 확률이 얼마라고요? 아까 작은 기업 도시 개발될 가능성 40%죠? 그러면 큰 확률이 60% 아닙니까? 작은 확률 곱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큰 확률 곱해야 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갖고 오셨나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1.2 해줄게요. 2천만 원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나누기 1.2. 그거 곱하기 0.6 해봐요. 999만 얼마 나왔어요?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나겠나요? 1,000만 원 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대로 해주면 돼요. 요걸로. 요 공식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이거 주어 되나요? 자, 이렇게 풀고 있으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큰 금액 빼기 작은 금액 한 다음에 1 플러스 R 있죠? 그런 다음에 큰 거 확률. 작은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큰 확률. 큰 확률 60% 아닙니까? 0.6 하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밑에. 거기에 계산형 문제 볼게요.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1년 후가 아니라 몇 년 후라고요?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50%.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요? 50%네요. 그러면 이때는 큰 확률도 50%, 작은 확률도 50%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면 A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얼마라고요? 6억 500만 원.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요, 3억 250만 원이랍니다.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250만 원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로 하겠죠? 맞죠? 그런데 요거는 2기가 모형일 경우는 1 플러스 0.1에 2제곱 해줘야 돼요. 아, 투자를 하면서 이거 할 겁니다. 2기가. 그런 다음에 큰 확률, 작은 확률 똑같다고 했죠, 아까? 50%씩 똑같죠? 그럼 0.5로 곱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요거는 요 계산하면 1.1을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자, 요거는 1.21이 됩니다. 요거는 얼마라고요? 1.21.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1로 나눈 다음에 0.5 해주면 돼요. 계산됐어요? 얼마예요? 1250만 원 나와서 맞는 겁니다. 아닌데 1억 2,5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돼. 바로 나올 수 있죠? 이거 암기하세요. 아니, 암기하는 게 적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먹으세요. 아까처럼 했다가는 언제요? 35회 때 또 해야 됩니다. 공부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너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저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거기 서술형 지문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6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1번. 맨 아래쪽에 1번.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미주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 자, 그러면 아까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3번. 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요,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초과이윤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다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가자들은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 7번 보시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가지고는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 있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윤과 같다면, 자 보세요.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윤과 같죠? 같죠 안 같아요? 같다.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는 얻어서 못 얻어서요?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다면, 자, 이때는요,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자, 요거 조심하세요. 자, 투기가 발생하는 거는요, 불안전 경쟁이다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불안전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 활당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까 좀 까탈스러운데 그래도 할만한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올 만한 거 답니다. 다요. 다요.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항상 아까 그 계산 문제가 2년에 한 번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큰 확률 곱하면 돼요. 무슨 확률이라고요? 큰 확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주택시장. 자, 우리 교재는 157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주택시장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주로 물어보냐면,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이라고 해서 한 장 넘기면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 내가 이제 어떤 주택의 시장을 분석하는데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게요.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전부 다 이질적인 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거 현재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인천에 살았던 동부아파트 316동 801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는 아파트 자꾸 불러드리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팬레터를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살던 아파트니까 여기다 편지 보내야 소용 없습니다. 자, 이 말같지 않은 소리 했네 또. 자, 그러면 이 316동 801호는 이게 현재 내가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한국에서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위치에는 건 요거밖에 없죠. 앞집도 아니고 요건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층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거는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 이질적이죠. 위치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주에서는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를 통틀어서 요거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걸 독점자 아닙니까? 독점자. 그죠? 하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지역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5억에 팔겠다. 10억에 판다고 팔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근데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게요. 효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효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글씨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아파트가 316동 801호 요건데 요거랑 요걸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치이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요, 요거와 똑같은 게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다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사는 사람도 무진장 많겠네요. 그래서 완전 경쟁식으로 해서 이 지역의 시세가 한 2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분석이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이때 자, 이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효용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 서비스 개편합니다. 뭐라고요? 주택 서비스.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효용 이런 거 뭐라고요? 효용 아니면 효용 서비스라는 겁니다. 주택 뭐라고요? 서비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주택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냐, 이걸 화폐 가치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다만 만약 어떤 아파트가 만족감이 크다, 그럼 임대료가 높을까 낮을까요? 높겠네요.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같은 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택 서비스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는 임대료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막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수요는요, 주택 서비스로부터 파생된 수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뭐라고요? 파생된 수요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게 좋아지죠? 그럼 만족감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더 많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 주택은 우리 맥주는 부족하면 바로 만들어 팔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예외적으로 일반 경제학과 다르게 부동산 학자들이, 부동산 원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학자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양 있죠? 이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보시니까 주택 저량과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양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걸요, 주택 저량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요거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걸요, 주택 유량이라는 표현 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저량. 요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유량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일정 시점 개념입니다. 특정 시점의 존재량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이 만들어 파는 양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기간 개념입니다. 기간.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잠깐. 자, 예제를 통해서 그 63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6번 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밑줄 치세요. 현재 밑줄 쳤나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답니다. 자, 몇 채가 존재한다고요? 1,500만 채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되어 있답니다. 100만 채가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 채가 비어 있죠.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1,4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1,500만 채를 뭐라 하냐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뭐라고요? 저량의 공급량. 그 중에 소비된 양을 뭐라고 하냐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저량은 뭐라고요? 수요량. 그러면 몇 채가 비어 있어요? 100만 채가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가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공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로 한 양,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번 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지난 1년 동안. 밑줄 치세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요, 기간 개념 아닙니까? 기간 개념. 자, 그래서, 자, 지난 1년 동안에, 자, 이 공급된 주택수가 50만 채였답니다. 50만 채를 만들어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미분양된 게 5만 채랍니다. 이 중에서 분양이 안 된 게 몇만 채라고요? 5만 채랍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팔린 건 몇 채예요? 45만 채가 소비된 거죠? 45만 채가 소비자들이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50만 채를 뭐라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5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요, 미분양됐다 해줍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미분양된 거가 5만 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연습해 보면 됩니다. 문제 나오면 연습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저 앞으로 필요로 한 양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주택시장인데, 주택시장.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피제로, 큐제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자, 이 가구가 총 1,500만 가구인데, 몇 가구라고요? 1,500만 가구인데, 자, 어쨌거나 요 가격이 아파트가 비싸든 싸든, 주택이 비싸든 싸든, 아니면요,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어쨌거나 시장 기능을 통해서, 뭐라고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1,000만 가구라고 치자. 몇 가구라고요? 자, 다시 할게요. 주택 가격이 비싸든 싸든,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어쨌거나 시장 기능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라고요? 1,000만 가구라고 치자. 그죠? 근데 아까 실제 가구는 몇 가구라고 했어요? 1,50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 가구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임대받을 수 없는 가구가 있어 없어요? 우리 극빈층들 볼게요. 극빈층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월세, 보증 같은 거 너무 비싸죠? 요것도 못 내거나 집 살 돈 없는 사람 수두룩하죠? 아, 수두룩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거는 정부 역할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이분들한테 임대료 같은 거 좀 지원 좀 해주고,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요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1,000만 가구를 뭐라 하냐면 주택 수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 정도는 더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걸요, 주택 소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거 살 수 있는 가구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서 어떤 형태로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소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그 구매력을 갖춘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있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돼요.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요는요, 무주택자를 위하여 필요로 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주택. 그래서 이거는 시장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기능에 따라서는 기능을 통해서는 집값 비싸고 임대료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집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아, 비싸든 싸든 그럼 뭐 집을 못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뭐라고요? 개입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거기 읽어볼게요. 서술형 질문에 2번 볼게요. 자, 주택 서비스란 요걸 얘기합니다. 주택이 인간에게 준 만족감, 요걸요, 효용해 줍니다.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본다면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측면에서 본다면 얘나 갖출 수 있는 거죠. 얘나 갖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질적인 제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 소유는 사회적, 경제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필요로 한 주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이 강조되는 거죠.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돼야 한대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